예, 안녕하십니까. 임수호입니다. 오늘이 지금 그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인데 지금 오늘 12월 26일 날 오후 2시 현재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강남 종로학원 그 대치관 대강당입니다. 수능 채점 결과가 이제 엊그저께 나와서 지금 어저께부터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9시부터는 저희 이런 배치표를 종로학원 지금 각 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또 배치표를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현재 각 학원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든지 아니면 자료가 좀 필요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채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좀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있고 또 내일 오후 6시죠. 대부분의 이제 대학들이 이제 논술 전형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와서 미리 다시 한번 좀 재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엊그저께 발표가 나왔지만 바로 이렇게 재수 또 선행반 설명회를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채점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재수를 어떤 학생들이 좀 판단하게 됐는지 올해 좀 금년도 상황을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어떤 재수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진단도 좀 해보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뒤를 이어서 그렇다라면 올해 뭐 성적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재수에 대한 계획을 촘촘하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장문성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초점을 두고 좀 보고 싶은 거는, 자, 영어가 올해 쉽다고 출제가 되었죠. 1등급이 지금 그 표에 보시듯이 오른쪽에 보면은 2021학년도 12.7%. 4년차 영어 들어온 거 절대평가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높게 나왔죠. 12.7%라고 하면은 21개 대학의 모집 인원입니다. 2등급까지가 16.5%, 12만 2천 명, 40개 대학 정도의 모집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라는 게 사실은 재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 잘 나온 학생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매년 보십시오. 처음에 10%, 5.3%, 7.4%, 12.7%.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지 좀 덜 해도 되는 과목인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대단히 예측이 좀 어렵다. 그러면 올해는 잘 봐놓고도 별 영향력이 없는 과목이 돼버린 거죠. 21개 대학 들어간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점수 차이를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2등급 맞은 학생들은 사실은 수도권 소재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 학생들끼리 경쟁에서는 경합에서는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 3등급 대 4등급 대를 맞은 학생들이 거의 한 70%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다. 이랬을 경우에 재수의 판단은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금년도 한 3등급 또는 2등급제 중에서 한 80점대 초반을 맞았던 학생 겨우 이제 2등급은 넘어갔는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좀 공부의 양이라든지 또 만약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공부하는 어떤 그 형식적인 면들 바꾸지 않고서는 힘들다. 왜? 거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부하는 어떤 양이라든지 방법 이런 형태적인 면들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은 것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행반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영어가 한 3등급대라든지 뭐 한 4등급대 정도가 나왔다. 사실은 특별하게 원인 어떤 분석할 필요 없이 공부 양의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어떤 청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어를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이냐, 영어를 못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 절대평가일 때는 한번 상황을 보면은 인문계 영어가 만약에 2등급을 맞았다, 금년도에 정말 평소 잘 나오다가 갑자기 2등급을 맞았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죠.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만약에 원서를 냈는데 다른 과목은 다 잘 봤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잘 봤는데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을 맞았다. 국어 표준 점수 5점 이상을 더 맞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12점, 경희대학교 13.2점 극복 불가능이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봤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만약에 한 2등급이나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과적으로 영어 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한 과목 영어만 삐끗했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잘 봤다 하더라도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자연계도 마찬가지 현상인 거고, 사실은 이 대학을 주요 10개 대학만 봐가지고 그렇지 또 내년도는 또 고대까지 또 영어에 대한 감점폭이 커진 거죠. 더 중요해진 거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라인 정도를 들어간 학생들은 영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 3, 4등급 정도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입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영어를 뜻하지 않게 좀 잘 못 봤다,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영어가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한 3등급 이하 정도가 한다라고 하면은 빨리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를 대강 한 2등급 정도만 찍겠지라는 목표도 갖지 마시고, 영어는 3, 4등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등급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방법도 바꾸고 공부하는 양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 3년간 요즘 수능을 한번 보면은 이번 입시 채점 결과를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수능은 국어 수능입니다. 영어는 못하면은 큰일 난 거고 잘하면은 큰 변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짚어드린 거고, 금년도는 국어가 144점이죠 표점이, 수학은 137점. 가만히 있어도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이미 7점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2028 전년도에는 문과는 수학이었죠. 수학이 149점으로 저렇게 찍혀 있네요. 그전에는 150점이 또 국어로 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인 거는 무조건 영어는 잘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상응하는 결과값이 안 나온다. 국어하고 수학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매년.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으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전략 과목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일단 잘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특정한 과목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잘 보고 아주 못 본 케이스보다는 적당하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본 학생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만약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수학 두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지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둘 다 굉장히 잘해놔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표가 복잡한데 지난번 제가 설명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올해는 국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울대학교 자연계, 요거는 화면 좀 크게 잡아가지고 자세히 좀 보게 해주십시오. 화면 좀 크게 잡아줘 보십시오. 자, 서울대학교 자연계 지구과학 교육학과 정도다. 서울대 자연계학과 중에서 한 저 정도 한 중하위권 이상대 학과를 가려고 하면은 밑에 표 두 번째 표에 보시면은 수학 가형 수학 3등급과 2등급 맞고도 국어 점수가 왼쪽에 저 정도 나오면은 서울대학교를 갔다. 서울대학교 자연계를 가는데 서울대학교 자연계 수학에서 3등급, 2등급을 맞고 정시에 합격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저런 일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의대를 가는 데, 서울 의대는 아니고 지방권 소재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수학 4등급을 맞고 정시로 서울대 그 서울대 아닌 지방권 의대에 합격했던 실제 사례까지 나타났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고려대 인문계도 정시에 수학 3등급이 고려대학교를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연계도 표에 보시면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수학 3등급 맞고도 금년도에 고대 갈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계에서 무려 수학 4등급 맞고 성균관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자연계는 수학 3등급이 성대 자연계를 진학한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5등급과 4등급이 국어 잘 보면 들어간다라는 거. 자연계도 4등급, 3등급이 경희대학교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요약을 하면은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게 일단 결론인 거고, 재수할 때 포인트 그렇게 잡으셔야 되고, 수학과 국어는 이 과목도 두 과목을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과 형태로 재수를 하면 선택을 하겠다라든지, 뭐 영어도 그렇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강이 됐든지 간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행 3년간 수능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쉽게 출제될지도 모르는 거고, 현재 영어가 금년도에 쉽게 출제됐을 경우에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어느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느냐, 그 과목을 잘 본 학생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실은 한 과목 수능이 국어 수능이 될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 가게 되면은 어차피 영어는 쉽고 어렵게 출제돼도 뭔가 결론이 날 테고, 국어 수학 중에서 또 두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더 어렵게 출제되었고 그 과목 얼마만큼 잘 봤느냐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과목이 비중이 제일 높은데 국어, 수학, 영어가 지금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과목을 특정하게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정 한두 개 과목 위주로 내가 뭔가 재수 계획 설계를 잡았다가는 그 과목 정말 잘 보고도 그 과목이 쉽게 출제된 관계로 인해서 전혀 덕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게 현행 3년간의 수능 통계 시스템상 그렇게 지금 현재 메시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남아있고 국어하고 수학이 상대평가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은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만큼은 특정 과목 한두 개 위주로서 단과 뭐 특정 뭐 강의만 듣고서 한다라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특히 영어가 3등급 때 이하를 금년도에 맞았던 학생들은 빠르게 뭔가 준비를 한다라든지 학습량을 늘린다라든지 뭔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또 다른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사회 탐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구도 이제 상대평가죠. 금년도에 세계사, 생활교육,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만점입니다. 6월달, 9월달까지 거의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제가 금년도에 봤을 때 3등급까지 떨어진 학생을 받고, 매번 만점 나왔던 학생들도 한 6점대 맞고서 47점이 2등급인데 46점 맞고 3등급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 실수 한두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 탐구 과목도 대충 만만한 과목으로서 맨 마지막에 정리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점수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섞여져 있고, 특히 영어가 절대평가에 가 있는 이 주요 과목에 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버리고 실수할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 물리학 50점 만점이고, 대체적으로 한두 문제에 의해서 1등급 컷이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한 2개 이상만 틀린다 하더라도 저기는 2등급, 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탐구 결론적으로 만만한 과목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1월 달부터 재수 선행반 하고 시작할 때 탐구 과목 저렇게 만만하게 봤다가는 나머지 과목 다 잘 보고 탐구가 발목을 제대로 또 잡힐 수가 있고, 아까 영어도 국어, 수학, 탐구 제대로 잘 봤는데 영어 한 과목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간다라든지, 아까도 제가 배치표 오늘 아침에 받아가시면서 집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여기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이 표상으로는 나오는데 들어가서 계산하면은 아주 지원 불가능한 정도도 엄청나게 크게 부족하게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 과목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특정 한두 개 과목 버릴 과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수능 내가 한두 개 과목 집중해서 공부하는 재수 쪽에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결과값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과목에 변별력이 나타나느냐, 어느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하게 뭔가 인강이라든지 이런 학습으로서 그 과목은 정말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목은 오히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이 동시에 가 있기 때문에
전과목 학습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행 대입수능 시스템 체제 하에서는 성공이 대단히 어렵고 불확실하다. 이런 걸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어. 지금 빨간 표상에 조기까지가 오른쪽에 정답률이죠. 금년도 저희 이제 추정값을 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저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틀리면은 사실은 국어 1등급이 날아간 거죠. 금년도에 재작년에 아주 어렵게 그 출제됐고, 그 작년도에는 그보다 좀 쉽게 출제됐고,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4등급, 5등급 국어 받은 학생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은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올해 뭐 재수를 하고 이런 학생들 본 학생들은 저는 4등급, 5등급, 1등급으로 실제 올라갔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드리는 거는 3등급도 그렇고 국어 4등급도 그렇고 1등급을 반드시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야 되지, 4등급이 열심히 해서 3등급 정도 올렸다가는 올해 재수생은 뭐 특별하게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할 때 목표는 3등급이 됐든 4등급이 됐든 1등급을 목표로 하고, 또 지금 국어 45문항 중에서 저희가 10문항만 지금 베스트로 어려운 문제 지금 꽂아놨는데, 저기 10번째 문항 그 밑으로 13번 그 밑으로 이렇게 틀렸던 학생들 지금 채점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하에서 만약에 미스가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기본 학습이 잘못된 거죠. 또는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기본적인 학습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왜? 저 위에 남들도 20%밖에 못 맞추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납득이 되겠는데, 남들이 한 60, 70%를 다 맞추는 문제조차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학습량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학습 방법에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또 결과가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 개인별로 지금 그 채점 정오표를 적어온 학생들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왕이면은 자녀를 한번 재수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상담해 오는 학생들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짚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실수에 의한 것인지 학습 양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은 학습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형 저 두 문제 틀리면은 1등급이 날아간 거죠. 올해도 여전히 3등급, 4등급 학생들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번, 29번, 30번의 수학 30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어려웠던 부분들은 20번, 27번, 28번 준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에라가 조금 맞출 줄 알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21번, 29번, 30번은 버리는 문항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생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올해 이과 수학을 좀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표를 보시면서도 야, 저 정도 한 59.3%까지는 그나마 납득인데 저 이하는 한 60%, 70%, 80%까지 정답률이 나타나는 저런 문항을 틀렸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원인을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학습량, 그다음에 기본 학습이 지금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었는지, 그런 어떤 판단하는 자료가 그렇고, 수학 나형도 마찬가지로 21번, 29번, 30번이 원래 지정된 킬러 문항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18번, 20번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중간 난이도. 그렇다면 수학도 이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간다라든지 3등급이 2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지, 또 본인 성적표상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저기 51.4%까지가 지금 정답률에 지금 베스트 지금 어려운 걸로 순서가 되는데, 저 밑에 가면 52%, 56%, 뭐 60%, 70% 되겠죠. 그래서 저 이하의 부분의 문항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영어 지금 저 네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순서들에서 꼽혀졌는데 저거 틀리면 1등급 90점이 날아간 거죠. 배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어도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지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처방을 지금 완전히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결시율이라는 게 저 참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수능을 한 30% 정도밖에 정시에서 안 뽑다 보니까 저런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는데 15.4%, 16.7% 수학 나형 사탐에서 발생한 거죠. 원래는 한 2등급, 1등급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 결시 때문에 내려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일 발표되는 이제 최종 이제 논술 전형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발표되는데 특히 학교 내신 성적이 좋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은 피해를 좀 많이 받던 학생들은 나타날 겁니다. 금년도에도 보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은 거의 한 1점 몇 등급대로 거의 서울대학교를 쓸 정도인데 수능 점수로 보면은 수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원서를 쓰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좀 제대로 안 갖춰졌던 학생들이 금년도에 굉장한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입시 구조입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정말 버릴 과목이 없으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합반 시스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맞는 구성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락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작년에 20명대까지 낮춰서 해봤더니 마치 또 코로나19가 와서 저희는 사실 잘 적응이 됐습니다. 20명까지 수업을 했더니 온라인 생중계 수업을 하더라도 20명이 화면에 들어오니까 잡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40명, 50명을 앉혀다 놓고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그 출석이나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그게 애가 뭐 화면상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이 화면상에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특히 강남 종로학원에서 20명들을 했을 때 굉장히 저희로 봤을 때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코로나 상황에 또 내년도도 굉장히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또 높아진다는 것도 체감을 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가감하게 코로나19 상황인데 10명대까지도 편성을 하자. 그래서 뭐 10명대 중에서 문과는 12명이고 이과는 10명 이렇게 이과는 한 2명 정도 적게 한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정말 한 3등급, 2등급 대 애들도 잡아놓고 1등급 거의 최상위권 뭐 100분에 한 99점까지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을 의약학 계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반을 소수 정예 그룹반에서 특별히 만들어 보자 가지고 아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고 시행일 겁니다. 저 10명짜리 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쌤한테 가서 질문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수학쌤 3명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명 선생님 들어가니까 한 명이 3명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가장 큰 상황이 그 변화인 것 같고 또 저기 표에 보시면은 가운데 표 보시면 국어 재수전에 3등급 받은 애들이 1등급으로 치고 올라온 애들도 저렇게 많습니다. 저걸 도전하는 학생들입니다. 내가 한 3등급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거의 그룹식 지도까지 했으라도 1등급 최상위권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저반의 목표고 그런 학생들만 들어와야 됩니다. 소수정예 일반반 20명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 비대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저 정도로 소수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재수생들이 정말 전 과목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전 과목에 대해서 다 지도를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굉장히 좀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지금 그 선택형 수능입니다. 국어도 선택 과목, 수학도 선택 과목, 탐구도 과목들이 다 다른 거죠. 이 과목을 한 반에서 4, 50명 이상 앉혀다 놓고서 하면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담임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치 대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거느리고 다니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능 그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현행 수능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 과목 다 해야 되고 목표 수치가 저기 1등급 상단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재수하면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하기 위해서 반편성을 일단 그렇게 바꿨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또 장학혜택 지금 코로나19 저기도
재수하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보니까 자영업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시고 저희들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많은 돈을 받고서 꼭 성공을 시켜드려야겠다라는 그 부담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학 혜택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3개 등급 합의 9등급 이상만 되면은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저 통계를 내보면은 인문계, 자연계 등급 합의 9 정도 나온 애들은 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고3 중에서 한 24% 정도 안에 정도 들어오는 애들은 가능성이 있다. 저런 학생들은 정말 소수로 철저하게 지도한 사람이 1등급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장학 혜택도 저렇게 만들어졌고 올해는 하여튼 저렇게 좀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선행반에 들어온 장학생은 정규반 때도 그대로 이어가 1년 내도록 갈 테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조금 마음을 좀 부담을 좀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학원들이랑 그 장학제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저런 어떤 그 설정값을 또 6, 9월 또 평가 모의고사까지 또 그대로 또 적용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금년도 입시 일정은 11월 18일 날 시험 보고 지금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텐데 지금 아직도 수시 발표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수능 시험을 11월 1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절대 뭐 빠른 템포로 재수 선행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종락원은 소수 정예로 반편성을 했다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의 의미와 어떤 논리적 배경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의무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고 가장 큰 거는 선생님이랑 좀 친해져라. 친한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 성적 올라갈 겁니다. 그 친하게 되는 거는 자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도 하고. 그래서 종락원 들어오면은 질문 좀 많이 하는 학생이 이쁨을 받는 거고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아마 꼽힐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질문을 4, 50명을 계속 와서 질문하는 거하고 한 10명대, 20명대 애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저희 수능반부터 종합반에는 사실 인기 위주로 막 강의해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앉혀다 놓고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강의하고 집에 가고 뭐 저녁에는 없고 뭐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서 또 애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는 아침부터 7시부터 나와서 저녁 10시까지도 질문 답변 받아주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종합반 강의에서 가장 뭐 강의 만족률 거의 100% 가까운 학생 그 강사진들이 지금 와 있는 구조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10분 좀 받아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강료도 보면은 제가 다른 데들도 이렇게 수강료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뭐 여기서는 얼마 받는다고 되는데 독서실 비용 있고 뭐 모의고사 여러 가지 복잡해 계산도 좀 힘들던데 저희는 수강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자기 공부하는 독서실 제공 기본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등록금 낼 때 등록금 따로 있고 대학 중앙도서관 사용료 따로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능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걱정거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수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 3, 4등급 대들도 1등급 대가 들어오지 않는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된 시간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뭔가 이런 메시지 전달은 자녀분들한테 좀 교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자녀분들도 뭐 종락원에서 와서 장학금을 받고서라도 일부는 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런 단단한 목표를 갖지 않고서는 재수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4등급이 3등급 가서 지방 어디에다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재수는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수 선행반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선 가업도 좀 단단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그 학원들 보면은 막 반 학원 이름도 참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동도 하고 막 그 너무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재수는 좀 단순하고 심플화 시켜야 됩니다. 단순하게 좀 가야 되고, 학원에서 잘 잡아서 얘 성적에 맞게끔 픽스 시켜주고 그걸 잘 실천을 하게끔 하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복습 열심히 하고 그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단순화시켜 줘야 되지, 내가 알아서 저쪽 수업도 가야 되고 강의실도 달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형식에 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고3 때 정시 수능 성적이 되어서 의대를 정시 때 떨어진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2등급 대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3등급 대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1등급을 만들고 그 당시에 갈 수 없었던 의대, 또 약대도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또 자연계열 인원도 지금 줄고 또 모집 인원은 늘고, 이런 또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목표를 좀 더 크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에서 들어올 때 부터 그냥 목표 자체를 이과 최상위권을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입시 구조에서 수험생들을 최소한 좀 단순화시켜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끔 해놓고 수능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무슨 간이고 이거는 뭐 의학 관련 간이고, 이거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식에 너무 좀 지나치게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현행 입시와 수능 체제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어떤 그 뭐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 이론, 이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1월 11일부터 종로학원 선행반에서 시작이 되니까 저희 선생님들과 연구진들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짜놓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때부터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세한 프로그램은 우리 정문성 학력개발원장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좀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간을 이걸로 끝내고 1월 11일 이전까지도 또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왕 공부하게 된 거는 그래도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공부할지 마음을 좀 단단히 좀 잡아주시고, 그런 또 각오가 된 상태에서 1월 1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또 고생 많으셨고, 1월 11일부터는 내년도에 정말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 종로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